지난 주말 제22회 뉴저지 코리아 페스티벌 및 추석 대잔치가 주민 7,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4세 남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중 2살 동생의 머리를 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2년간 망명 신청자 지원에 12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뉴욕시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식당에서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50를 부과한 것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올라오면서 대학 측과 뉴욕주 경찰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할로윈을 맞아 잘못된 주소로 사탕을 배달한 아이의 머리에 집주인이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입니다.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항공권 티켓 발부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오프팩 카운티 파크에서 뉴저지 한인회 주최로 추석 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 7,000명 이상의 주민이 현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년 열리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는 한인 사회 단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회 주최로 제22회 뉴저지 코리아 페스티벌 및 추석 대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8일 토요일 뉴저지 오버팩 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한국 문화와 축제를 즐기는 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이국 땅에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어메이징한 건데. We live in the area and a lot of our friends are Korean. But we're here for my daughter just so that she can experience the things that are here.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음식 파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구경하러 왔어요. 공짜로 뭐 받는 거. 이번 그 코리안 페스티벌에 저희 에어프레미아가 함께 참여해서요.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즐기시고요. 한국 가실 때에는 뉴욕공항에서 바로 인천으로 논스톱 에어프레미아 꼭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한 많은 주민들에게 풍성한 선물도 주어졌습니다. 한복 콘테스트에 3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해 자신만의 한복을 뽐냈으며 콘테스트 결과 루나, 링컨, 레이엘, 리아, 엄경숙, 엔젤라 윤, 이희경 씨 등에게 100불에 상당한 상금과 선물들이 증정됐습니다. 여성부 씨름 부문에서는 샤비하 씨가 1위, 이현정 씨가 2위, 서미샤 씨가 3위를 차지했으며 남성부에서는 1위 김민성, 2위 박재우, 3위 박창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So I heard there was a competition in 노래자랑 in a hanbok, so I wanted to participate. But originally I was coming here for 시름 to participate in that. So I thought also it was a good idea to come in a traditional outfit since it's a Korean harvest festival. 오늘 이렇게 자주 오는 공원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도 많이 즐길 수 있고 먹거리도 많이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K-pop 페스티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연기돼가지고 주말에 비 오면은 너무나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동포노래자랑에서는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부른 윤수연 씨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양영희, 3위 샤론 김, 4위 주순희 씨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뜨거운 호응과 반응이 이어진 K-pop 댄스 콘테스트에서 1위는 404 댄스팀이 차지했으며 2위는 KBS 댄스팀, 3위는 페이맥스 댄스팀, 4위 위원 댄스팀이 수상했습니다. They come to Rome in the morning. I saw a long time about this festival from Korea. So my boss is Korean. I love Korean people. My daughter loves songs, K-pop. So now we enjoy the festival. 이날 수많은 주민들께 쿠쿠의 가전제품과
에어프레미아 항공권, 델타항공 항공권 등 풍성한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공연 너무나 멋져요. 우리 여기 공연을 보다 보면은 태권도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다 너무 다양하게 해주고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예, 해마다 누저지 추석맞이 잔치를 할 때마다 저희들 이렇게 놀러도 오고 공연도 왔지만 이렇게 이틀 동안 하다가 이제 하루로 줄어드니까 좀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는 좀 더 누저지 우리 한인에서 더욱더 이렇게 빛내주는 여러 산 동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추석맞이 대잔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부흥하고 좋은 먹거리가 되고 좋은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좀 많이 힘써 주세요.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장은 임기 마지막으로 주최한 추석 대잔치가 두 번의 연기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어 기쁘다며 끝까지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후원해주신 기업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한인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추석 대잔치 축제는 선배 세대와 차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한인 사회의 단합과 지역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에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15달러보다 5달러 적은 시간당 10달러입니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단체 원페어 임금은 팁 근로자들의 푸드 스탬프 사용 비율은 다른 근로자들의 2배에 달한다며 뉴욕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달러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의 임금 착취는 지금껏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범죄로 다루도록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도 증가했습니다. 한 뉴욕시 식당 직원은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팁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식당 직원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요식업계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고 뉴욕주는 타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식당 근로자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잭슨 주 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은 고용주가 식당 근로자에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뉴욕시 팁 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시간당 12.77달러, 2026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자식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네소타주의 한 4세 남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중 2살 동생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운 뒤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5분가량 차량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4세 남아는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된 총기를 꺼내 다시 뒷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돌아온 엄마와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앞자리에 타고 운전했습니다. 곧이어 뒷자리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남아가 옆에 앉아있던 2살 동생인 매티의 머리를 쐈습니다. 총성 소리를 듣고 놀란 엄마와 남자친구는 급하게 차량을 세웠고 남자친구가 나서 매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매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가 총기를 주로 차량 앞좌석에 보관하곤 했다며 총이 없어졌는지 정말 몰랐고 단지 사고였다.
우린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고 매티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는 총기 보관 부주의, 아동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가 결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해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는 재정 절벽을 맞이하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망명 신청자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해 3억 1,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으며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8개월 전 망명 신청자 유입이 시작된 후 뉴욕시는 주택, 의료, 기타 필수품 등 망명 신청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계속되는 망명 신청자의 유입으로 뉴욕시가 재정 절벽을 맞이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주 감사원은 망명 신청자 지원에 사용되는 뉴욕 주정부 및 뉴욕시의 비용을 기관별로 분류, 추적하며 매달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망명 신청자 지원에 8억 8,3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타기관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액 수준입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망명 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쉘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했으며 체류 기간이 끝난 성인에게는 더 이상 침대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침대를 요청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실내 공간을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침대 제공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뉴욕시 소방국이 소방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던 쉘터 5개를 폐쇄함에 따라 현재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길거리 혹은 망명 신청자 도착센터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조자주의 한 작은 시장에서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가족들은 아이들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식당의 방침이 타당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블루리지 마운틴스에 있는 토커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은 어린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부부에게 음식값 외에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를 부과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식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고객은 자신의 자녀들이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들었다고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식당 측은 메뉴판에 분명히 해당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메뉴판에는 성인 추가 요금, 육아를 할 수 없는 부모에게 부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온라인 평가에는 음식의 맛이 아주 훌륭하고 강 옆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자녀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의 경우 벌금 고지를 받아 좋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지적들이었습니다. 한 댓글에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식당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며 우리 아이들은 강가 옆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은 우리에게 버거킹이나 월마트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말했고 우리에게 벌금으로 $50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한 지 4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증오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 온라인 게시판에 코넬 대학교 내 유대인 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글이 올라와 코넬대는 물론 뉴욕주 정부가 증오 범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입니다.
코넬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혐오성 발언 및 위협적인 글이 올라오면서 대학 측과 뉴욕주 경찰이 일제히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증오범죄 및 폭력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한 온라인 게시판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코셔 식당이 있는 코넬 대학교 캠퍼스 104 웨스트 빌딩에 있는 유대인 학생들을 모두 총으로 쏠 것이라는 위협글이 올라오면서 코넬 대학교 및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사 폴락 코넬 대학교 총장은 즉시 성명을 통해 폭력과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안전 및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은 코넬 대학교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코넬 대학교 경찰국뿐 아니라 뉴욕주 경찰국 그리고 FBI에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락 총장은 해당 웹사이트가 이타카에 있는 캠퍼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반유대주의의 폭력성과 파괴성은 유대인 학생들 및 커뮤니티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며 캠퍼스 내 혐오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로 인해 각 대학 캠퍼스 내에서 양측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대학 지도자들과 만나 캠퍼스 내 안전 및 경찰 인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타인의 평화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역시 특정 집단을 증오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비겁하고 끔찍하다며 특히 캠퍼스는 안전이 보장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내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학교 및 지역사회 곳곳에서 할로윈 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트릭-올-트릿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하지만 롱안에서 집을 잘못 찾아간 어린이에게 집주인이 머리에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6세 남자아이가 할로윈을 앞두고 잘못된 주소로 사탕을 배달했다가 집주인이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43세 남성 마이클 웨는 자신의 집 앞에 사탕을 잘못 배달한 6세 남자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눈 뒤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6세 남아는 모친과 10살의 누나와 함께 메나셋에 있는 친구 집에 사탕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경찰에 따르면 6세 남아는 누나와 함께 엄마가 운전한 차에서 내려 집 현관 앞에 사탕 봉지를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주소라는 것을 깨달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사탕 봉지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되찾으러 간 순간 집주인 마이클이 현관 밖으로 나와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내 소유지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현재 집주인 마이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11월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밀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로 인해 위기 사태를 선언한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을 타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자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편도행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항공권 티켓 발부 센터를 설립했다며 수용 공간이 없어 열악한 데서 생활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뉴욕시의 염원이 담긴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외에도 모로코 등 해외로 나가길 원하는 난민도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망명 신청자 1인당 뉴욕시가 지원하는 항공료는 $390 선으로 뉴욕시는 난민들에게 숙식을 수개월 동안 지원하는 비용보다 항공권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공간적,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릭 담스 시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뉴욕시에는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겨울철이 되면 날씨는 추워지고 추수감사절 연휴 등을 가족과 보내고 싶을 텐데
난민들이 뉴욕시에서 가족이 오붓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이들이 타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난민 쉘터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60일, 자녀 없는 성인일 경우 30일로 단축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 쉘터에 거주하는 난민은 11만 8천 명에 달하며 버스를 타고 하루 평균 약 600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2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트랜짓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 출도착 실시간 운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버스 통근객들은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더 트랜짓은 어플리케이션의 결함이 아닌 뉴저지 트랜짓 당국에서 제공하는 운행 정보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저지 트랜짓 측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구글맵이나 애플맵 등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뉴저지 트랜짓 버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이 이번 주말 일요일인 오는 11월 5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조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전국 48개의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되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애틀랜타 등 동부 주요 도시와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한 달 전인 10월 24일 릴번 지역에서 실종된 한인 여성 장모 씨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15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넷 경찰 남부지구대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스넬빌 3800 스톤 마운틴 하이웨이 한 사업장 뒤 숲속 지역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귀넷 카운티 검시관실로 시신을 이송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릴번에서 실종된 장 씨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죄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달 24일 저녁 릴번의 로스로드에서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었습니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용의자로 수배 중이던 로버트 카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는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며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카드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카드는 사건 직후 달아나 사흘째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지난 2002년부터 예비군에서 복무했으며 총기 교관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드의 가족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에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결심하고 유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